제가 중졸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 어렸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빠도 알코올 중독자셨고, 저희 제품 지금 이제 5개, 6개? 다 잘 팔려요. 월 1억 매출이 달성됐죠. 네, 안녕하세요. 강 대표입니다. 저희 사무실인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혼자 있는 대표실이에요. 사실 꾸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뭐가 있진 않은데 제 컴퓨터만 딸랑 하나 있습니다. 주로 사무실에서 어떤 거 하시는데? 보통 보고만 받다가 하루 일과가 끝나기는 해요. 출근하면 이제 총무부서에서 보고하는 거 이제 받고, 디자인 부서에서 체크하는 거 이제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프로젝트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또 보고 받고, 그러다 사실 끝나는 것 같기는 해요. 강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거의 이번에 3기 마무리 됐어요. 3기 마무리 됐고, 저희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총 4주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누구나 된다 하는 수강생 사례가 좀 있을까요? 사실 저희 강의를 들으면 다들 제조를 하세요. 제조를 안 하신 교육생분들은 없으세요. 마케팅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케팅 강의에 대해서 쭈쭈쭈쭈 알려드립니다 하고 해가지고 끝!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진 않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제가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죠. 놀래요, 다들 보시면. 그러면 지금 이 정도는 그냥 나온다. 그냥 한 달에 500 정도는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내가 적어도 3시간 정도씩만 투자하면 5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락도 되게 많이 해요. 1대1 이제 학습 지원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코치진님들이랑 이제 대표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치진님들이 봤는데 만약에 이런 게 안 돼 있고 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코치진 분들이 얘기를 하죠. 이거 왜 안 하고 계세요? 계속 왜 도와주는 거죠. 왜냐면 제조를 꾸준히 해야 저희한테도 좋죠. 대표님이 성공하면 우리도 좋은 거니까. 여기는 촬영실 겸 회의실이에요. 이걸 왜 진열해 두시는 거예요? 샘플한 거예요. 샘플링을 진행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내가 용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샘플을 받아본 거예요. 샘플 받았을 때 나 이걸로 해도 되겠다 그랬을 때 라벨지라든지 뭐 단상자라든지 이거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라고 보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실제 상품으로 이렇게 받아보는 거죠. A4 용지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A4 용지로 또 단상자도 미리 좀 제작해봐서 또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딱 들어가겠다 라고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패키지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있을까요?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밍이에요. 내 제품의 이름이 각인되기 쉬운지. 사실 뭐 색상이 예쁘고 디자인이 예쁘다고 해서 고객님들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제조할 때 까먹어. 근데 우리가 이제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밍. 우리 고객이 내 제품을 봤을 때 이거를 각인하냐 못하냐는 네이밍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도 얘기를 하는 게 영어로 써도 된다. 써도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소비자들이 혼동하거나 헷갈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막 그런 데서는 스킨 같은 경우도 이름이 더 모이스처레스에서 뭐 스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래요? 그건 대기업이잖아. 그럼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제조해 보셨나요? 다양하게 하진 않았어요. 저희 제품 지금 이제 5개, 6개 하고 있어요. 근데 잘 팔리는 분이죠. 다 잘 팔려요. 다 꾸준히 팔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내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블로그 3개만 띄워놨는데 월 1억 매출이 달성됐죠. 근데 어떤 제품군 같은 경우는 몇십 개를 썼을 때 그렇게 매출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좀 매출이 잘 일어났던 케이스죠. 이런 패키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강의를 들으면? 패키지 디자인 하는 것까지 알려드려요. 사실 그거 직접 해도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크몽이나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맡기려고 보니까 막 몇백만 원씩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돈이 어딨어요. 그럼 이거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아예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그런 거 아예 몰랐던 사람인데 유튜브만 보고 영상 찾아서 그냥 했던 케이스란 말이죠. 근데 그만큼 쉬워요, 사실. 저는 해보고 나서 몇백 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맡긴다고? 이건 내가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한 2, 3년간은 제가 만들었어요. 패키지 디자인. 온라인 강의도 런칭할 생각 있으시다? 맞아요. 온라인 런칭은 지금 저희 조율 중에 있긴 한데 아마 8월, 9월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시키는 해요. 저 이제 공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 저희 공장에서는 어떤 걸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공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죠.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다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중졸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 어렸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빠도 알코올 중독자셨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빠가 저를 불러놓고 이제 말을 했죠. 동생들이 2명 있으니 학비를 네가 이제 작년이니까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공장을 들어가라. 그래서 저희 동생들 급식비라든지 뭐 차비라든지 그걸 다 지원을 다 끊었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스스로 이제 자퇴한 케이스긴 해요. 그렇게 이제 살았죠. 그렇게 계속 노동으로만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처음에 온라인 사업을 위탁 판매로 제가 시작을 했죠.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해서 위탁 판매로 하다가 화장품 제조도 하게 됐죠. 화장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위탁 판매를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했어. 판매를 해가지고 잘 팔리면 내가 잘 팔아서가 아니라 자기네들 제품이 좋아서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틸도 많이 당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제품이 절실했어요. 아, 내 제품을 만들고 싶다. 뺏기지 않는 내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소량 생산으로 화장품을 이렇게 쉽게 제조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가전 같은 경우도 소량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라벨 가리식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 라벨 가리식이에요. 화장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나만의 독특한 처방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처음으로 대박났던 제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떠셨는지. 그게 이제 바디미스트였는데 지금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거는 처음에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한 2달 만에 한 7, 8천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게 좀 미흡한데 아니요, 그냥 잘 만든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잘 만든 제품이어서. 왜냐면 그건 레시피를 한 번도 안 바꿨거든요, 처방전을.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조를 할 때 그냥 이 제품 하나로 1,000만 원만 찍자라고 생각하고 제조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막 크게 욕심을 부리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진 않는데 단 한 개도 뭐 1,000만 원을 못 찍었던 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가 저희 제조 공장이고 저희가 지금 제조하는 거는 거의 기초 라인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점점 확장을 해나갈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생분들이나 이제 거래처분들이 이제 의뢰를 하시면 여기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료 충진하는 곳이에요. 원료 충진하는 곳이라서 원료 배합이 완료된 후에 이제 여기에서 충진 과정을 거쳐서 뒤로 이제 넘어가죠. 제조 공장 이 조건이 있으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월 생산량을 잡아두는 공장은 피해야 돼요. 월 생산량을 몇 개씩 제조할 건지 계약하는 회사. 그리고 처방전을 나눠 쓰는 데는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조 공장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데는 피해야 되겠죠. 그거는 정말 공장이에요. 내가 그냥 제품만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끝. 그런 공장은 피해야 되겠죠.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내가 뭘 만들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는 공장일 경우가 많죠. 근데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지는 해봐야 아는. 처음부터 알아요. 내가 샘플링을 이제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하고 끝나는 데는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소량 생산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보통 화장품 제조 공장에 의뢰를 하면 소량 생산 1,000개부터 해요. 보통. 정말 적은 데는 500개부터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저희는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개부터 가능해요. 그래도 넉넉하게 200~300개는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200개, 300개 정도 진행을 해주는데 200개, 300개 진행해주는 업체가 거의 없죠.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다 소진이 돼요? 사실 와디즈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큰일이죠. 왜냐면 제조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되잖아요. 흐름을 보는 거죠. 이거 빨리 제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와디즈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빠르게 만들어내는 편이긴 하죠. 시장으로 나왔다 하면은 얼마 만에 재고 소진하는 걸 목표로 하면 좋아요? 사실 200~300개는 한 달 안에 판매해야 돼요. 한 달 안에 판매를 해야 저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적어도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 하나에 뭐 2만 원씩 남는다고 쳤을 때 그래도 하루에 1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300개를 못 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공장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영상이 우리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감사합니다.